급성 심장정지로 응급실을 찾는 소아 환자가 늘고 있지만 생존율은 10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아 심정지에 대한 관심 부족과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 시스템을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북의대 응급의학과 이미진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소아 심정지,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다니는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먼저 이 소아 심정지가 주로 어떤 상황과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연령대별로 나눠보면요. 1세 미만 영아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천성 질환이나 영아급사 증후군 등에 의해서 심정지가 한 90% 이상 발생하고요. 예. 1살부터 11세 소아인 경우는 외상이나 손상에 의해서 한 절반 정도가 발생하고 청소년인 경우는 한 60%가 사고에 의해서 심장정지가 발생합니다. 네. 그중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요. 병원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문적인 응급진료가 취약해지는 야간, 즉 밤 11시서부터 아침 7시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특히 영아랑 청소년기에는 한 3분의 1 정도, 소아 연령대인 경우는 한 5분의 1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최근 급성 심장정지로 응급실을 찾는 소아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어느 정도로 증가했나요? 네, 우리나라인 경우 한 해 평균 한 1,000만 명 정도 이상이 응급실을 찾는데요. 이 중 국내에 등록된 응급실 방문자 수는 절반인 한 500만 명에 이릅니다. 네. 2009년부터 2012년 기준으로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는 소아는 436명에서 744명으로 한 70% 정도 증가했고요. 이 추세는 매년 한 10에서 1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소아 방문 환자 수로 나눴을 때 200명 소아 1명당 1명꼴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고요. 병원별로는 연간 평균 한 7.8회 정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원에서는 5년간 130회 정도의 소생술이나 시행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심정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 1분 1초가 중요할 텐데 이렇게 소아들이 응급실을 찾은 상황이 많다니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 소아 심정지 환자의 단 10%만이 생존한다, 이런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요. 이렇게 좀 생존율이 심각하게 낮은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희 연구진들도 적잖이 충격을 받은 건 사실이고요. 보통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외국인 경우 병원 입원 중에 발생하는 심정지가 한 35%에서 40% 정도 생존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응급실인 경우는 좀 제한적이지만 한 21% 정도가 낮지만 응급실에서 생존한다고 합니다. 근데 응급실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연구에서 국내에서는 한 12.8%가 생존 퇴원한다는 것이 국내 의료 환경이나 기술을 고려했을 때 매우 낮은 현실이라 저희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예. 또 이 성인 심정지 환자와 소아 심정지 환자를 치료할 때 의료적인 접근도 다를 것 같은데요. 심정지가 의심되는 증상은 무엇인지,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성인과 다르게 소아에서의 심정지는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징후라든지 심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성인에 비해서 매우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고려해서 국내에 소아 심정지 의심 상황을 대처하는 가이드라인에서는 외국에서는 심폐소생술을 미리 2분간 시행해 본 후에 응급의료체계 또 119 등을 콜을 하지만 우리나라인 경우는 심정지 발생이 의심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병원이나 응급실 안에서도 사용하는 장비라든지 기구, 약물이나 전기충격 에너지도 모두 성인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때문에 소아 심정지를 발견한 의료인 자체도 좀 당황하고 어려운 것도 또한 현실이죠. 네, 보통 이제 어른들은 손바닥으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면 소아는 손가락으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손가락이나 한 손으로만 합니다. 네,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끝으로 이렇게 소아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의료진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도 좀 심폐소생술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를 위해 어떤 지원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앞선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아 심정지는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의료인들도 당황스럽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총각을 다투는 이런 중요한 골든타임인 이 5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심폐소생술 연령을 길러놓고 대처해야 되는데요.
즉 전문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제와 유사한 상황으로 만들어서 응급실에서 처치하는 것을 반복 훈련해야 되고요. 네. 하지만 성인 전문 시뮬레이션 교육이 연간 한 3,500명의 의료인이 받고 있는데 소아인 경우는 연간 한 200명도 채 안 됩니다. 또 예.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인들 성인 교육이 200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인 관심이 늘어나면서 여러 단체에서 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소아 관련 교육은 일부 교육계층을 제외하고는 지금 배제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조차도 이 법적인 강제 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에 심심치 않게 보고되는 영아 급사라든지 어린이집 사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안타깝게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예. 골든타임 5분 정말 짧지 네네. 않습니까? 그만큼 좀 일반인들도 알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돼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의대 응급의학과 이미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정지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119에 신고를 하고 4분 이내 빠른 시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이 뇌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의료진뿐만 아니라 정말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기본 교육만 받아도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니까 좀 제도화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